예, 계속적으로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그런 거랬죠.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 마델링 부분에 좀 얘기했습니다. 시스템 모델링은 사실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다음 학기에 원래 수업을 했었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교과과정 배편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 모델링이 좀 없어져가지고, 아마 이제 본 수업을 할 때 약간의 그 시스템 모델링 관점에 대해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3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동력학의 기초 관련된 내용을 일단 배웠다고 보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자 봅시다. 지금 예. 그 지금 7페이지 보게 되면 스태틱 익스페리먼트에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 보게 되면 X제로라고 하는 거, 웬만큼의 처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X제로, 처음에 처짐량 관련된 거, 중력에서, 그거는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 시스템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요. 자, 요런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 M이 있고, 여기서 이제 X만큼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스프링이 된 거죠. 스프링이 있는 K 값이 있습니다. K 값은 뭐, 뭔지 아시죠? 맞죠? K 값은 뭐, 뉴턴 퍼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포셔널하게 변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스프링 상수 곱해서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시스템 모델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왼쪽 텀이 관성 텀이고 오른쪽이 이제 외력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M의 X의 2닷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얘 녀석이 X만큼 요만큼 쳐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만큼 쳐지는데 원래 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요게 밑으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이렇게 X만큼 이렇게 내려가는데 위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만큼 밑으로 쳐지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K에서 X만큼 처짐에 대해서 반력이 위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력이 위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퀴브리움이 이루어져 갖고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춰지잖아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 처짐량이 그냥 없는 상태. 그렇죠? 만약에 없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퀴브리움이 이렇게 있는 거죠. M에 대해서 XT에다가 더하기 X0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K의 이렇게 K의 XT에다가 더하기 W 값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뭐 어떻게 그 외력 플러스에다가 W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스프링에 대해서 연계가 되니까 XT에다가 더하기 여기 필요 없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X0는 다시 해볼게요. MX2닷 2닷은 어떻게 이게 이제 관성텀이죠.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했으니까 K에다가 X에다가 X0 더하기 XT 빼기 더하기 W죠. 왜 W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밑으로 간 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W는 플러스 값이고 어떻게 된 거죠? 스프링은 반대 위로 쳐올리는 힘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K의 X0 더하기 W는 어떻게 되는 거죠? 0이죠. 아까 이퀴브리움이 생성되었죠. X0만큼 처음에 초기 처짐은 뭐에 되는 거죠? W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값은 어떻게 되냐면 mx2닷의 xt는 마이너스 k의 x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mx2닷의 xt 더하기 k의 xt
xt는 이게 x입니다. 이제. xt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지금 보시면 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에 나오는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스템이 있을 때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이 m이 있는데 k 값이 있을 때 위로 올리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이런 거 똑같이 어쨌든 이게는 위쪽으로 한 게 플러스 방향, 밑으로 한 게 플러스 방향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까 펜들럼 같은 문제도 같거든요. 펜들럼 볼까요? 펜들럼 보시면 자 다시 지금 앞에 지금 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회전 성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모멘트 성분 이번에는 힘이 아니라 이제 모멘트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만큼 올라갔다 해봅시다. 요만큼 올라가면 자 이게 이제 세타만큼 온 거예요. 세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세타 플러스 하는 게 m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mg가 되는 거죠. mg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이 회전하는 성분에 대해서도 이제 모멘트는 어떻게 보는 거죠? J값. J에다가 세타 2닷. 이건 아까 뭐하고 같았죠? mx 2닷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세타가 곱해지는 거고 두 번 미분해서 질량이 들어가게 되면 가속도가 곱해진다.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는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오죠. 마이너스 mg에다가 옵셋이 얼마큼 돼요? 요 옵셋이 여기 L이라고 보면 사인 세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근데 그리고 또 J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 제로라고 했는데 J0는 ml 제곱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윗변을 옆으로 옮기면 ml 제곱 세타 2닷 더하기 mg 사인 세타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없어지고요. 또 뭐가 없어져? 근데 여기서 또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소 범위로 사실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면 이렇게 떨림이 난 게.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approximately 세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세타 2닷 더하기 L로 나누면 L 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G의 세타는 0이 되죠. 자, 이게 뭐냐면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잠깐만 이게 뭐야? MGL인데 잠깐만요. 아 여기 L이 빠졌네요. L이 빠졌죠. MGL 잠깐만요. 이게 L이 이게 붙였으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 L에다가 G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G.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일제에도 원디그리 프리덤의 다른 문제가 보기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m의 x의 2닷 더하기 kx는 0이 됐죠. 그럼 이걸 다시 병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 1닷에 더하기 n분의 kx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approximately 이제 저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되냐? 질량은 1이고 그렇죠? 이 질량이라보다는 뭐죠, 여기서는? 질량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관성 모멘트죠. 매스 모멘트 이너시아가 앞쪽에 들어가게 되고 뒤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전하는 녀석에 대해서 등가란 말을 쓰는데 이제 등가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 값이 스프링 계수가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올라 그러잖아요. 내려올라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되는데 그게 결국 보면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자꾸 내리는 스프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있는데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K 세타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K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냐? G분의 L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앞서 얘기한 병진 운동에서의 그 값하고 이거는 사실은 거의 같은 이제 등가 개념이 되는 거죠. 등가 개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네, 페이지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런 이퀘이션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해오죠? 원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좀, 제가 이제 2학년 들도 이렇게, 이런 펜들론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라도 이게 이퀘이션을 못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동에서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되면 이제 문제를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아까 했지만, 원 디그리 프리덤 문제가 쉽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 디그리 프리덤으로 해서 다시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서, 8페이지. 8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mx 2닷 더하기 kx는 0이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이 달려 있고 여기가 질량이 달려 있는 건데 요게 이렇게 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마찰이 없는. 원래 마찰이 있으면 뮤 n 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시스템이 하게 되면 이거 조건 하나 달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0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x 닷의 제로를 v0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공업수학 1을 사실 공업수학 1도 제가 지금 이번 학기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여담이긴 한데 공업수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제 강의 들으세요. 청각 가능하거든요. 들으시고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 사실 이게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IVP,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정해졌을 때, 지금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 보게 되면,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proportional to displacement. 이게 지금 스프링에 대한 기본 정의잖아요? 스프링에 대한 기본 정의가, 어쨌든 이게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fk 자체가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x만큼 갈 때마다 그만큼 못 가게 막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옥실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량이 있을 때 땡기고 싶은데 못 땡기게 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진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퀘이션이 지금 위에 같이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이게 10페이지 보니까 원디그리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 나오네요.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10페이지는 아까 했으니까 11페이지 가서, 그런데 let's assume a solution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xt를 크기가 a를 가지고 사인이고 오메가 nt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고, 그러니까 더하기 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 이게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뒤에 나오네요. Sum of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운동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되는 거고, 원래 사인 크기는 얼마죠? 1이죠. 사인 크기는 1이니까 사실 여기가 크기가 a가 됩니다. 요거는 뒷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앰플리튜드는 a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 보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값이 x0가 얼마네요? x0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때 슬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v0 값을 가진다는 거죠. v0 값을 가지는 거고, 이게 사인 안에 요 텀 자체가 0이 되니까 이게 지금 t에 대한 함수거든요. 타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t는 마이너스 오메가 nt 분의 파이. 이게 오메가 n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 그래서 요 값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값이 오메가 n의 파이 값이 됩니다. 요 값이. 그렇죠? 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면 거의 끝났나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에서 앞에 곱해지는 값은 이건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게 요게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거든요. 라디안 퍼 세컨란 말이야. 근데 라디안 퍼 세컨을 갖다가 이런 게 이해되십니까? 2파이 f는 오메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n, 그 n이라고 하게 되면 fn. 이게 프리퀀시라는 게 있거든요. fn이요. 요거는 헤르츠 단위예요. 헤르츠 단위. 요 두 개의 차이가 라디안 포 세컨을 갖다가 이렇게 헤르츠 단위로 바꿀 때 앞에 2파이를 곱하면은 두 개 바뀌니까 헤르츠하고 라디안 포 세컨은 서로 호환되는 개념입니다. 호환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fn하고 주기라고 하는 게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 fn은 2파이 곱하기 t분의 1은 오메가 n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t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n의 2파이가 되죠. t는 뭐죠? 주기는 세컨드죠. 세컨드. 그래서 이 주기 하나의 원점에서 다시 똑같은 형태로 한 번 더 똑같은 형태로 하나의 주기 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2파이 오버 그랬죠? 오메가 n 오버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게 반대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피리오드가 2파이 오버 오메가 n이죠. 그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거 지금 미리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한 거고. 요거 한번 이해 꼭 하세요. 12페이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물리적으로 왜 그러면 이걸 쓰느냐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척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진동이란 거는 항상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거지.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t 닷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의 오메가 n의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의 오메가 n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지금 뭐 1.5 이렇게 책에 보면 나오는데 두 번 미분하는 게 되는데 지금 어디 갔냐면 11페이지입니다. 마이너스 a의 어떻게 되죠? 오메가 n 제곱의 사인으로 바뀌고, 자,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근데 코사인 사인 할 때는 마이너스 붙는 거. 오메가 n t에다가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xt하고 x2닷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오메가 n이 제곱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2의 t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붙이고 오메가 n 제곱의 xt가 됩니다. 이런 관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뭐, 이건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이것을 뭘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변위에서의 그 사인 형태의 변위에서의 크기는 A입니다. 그죠? 근데 가속도 값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N이 한 번 곱해지고 두 번 곱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오메가의 크기는 원래 변위 크기에다가 오메가 N의 제곱만 곱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뭐 2학기 때 하는 진동 실습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가속도 값을 우리가 진동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 n이라는 요 값이 항상 1보다 커요. 되게 커요, 되게. 보통은 막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 값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진동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뭐 상대적으로 근데 보면 오메가 n이 굉장히 작은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뭐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이가 훨씬 크고 가속도는 거의 0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0.1이라고 합시다. 0.1. 그럼 10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제곱 곱하니까. 그래서 저주파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잘 움직이지 않는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진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진 않죠. 의미가 없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려면 차라리 변이를 보는 게 나은 거죠. 가속도보다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책에서는 지금 또 뭘 하고 있냐면, 자, 지워서 요 이퀘이션을 1이라고 하는데 요 1에다가 이 값을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변이를 했을 때 그러면 질량 곱하기 아까 x2 닷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a에다가 마이너스 a의 오메가 n 제곱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요거죠? 더하기 k의
그러니까 A sin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자, 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보세요. 요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0이 되면 그 파티클러 소리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싱글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싱글러 포인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근을 구하려 했는데 근이 0이다. 그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없앨 수가 있죠. 없애고 A 없애고 등등 하게 되면 마이너스 m의 오메가 n 제곱 더하기 k는 0이 된다고요. 즉 말해서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k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메가 n은 뭐라 그랬죠? radian per second라고 했어야죠. radian per second인데 요 값은 질량하고 스프링의 비로소 표현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오메가 n이 뭐냐면 위험 주파수입니다. 위험 주파수. 위험 주파수라는 값이고 위험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자, 이 녀석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건 뭐죠? 질량 덩어리하고 스프링밖에 더 있으니까 요 두 개의 정보의 비를 가지고 이 녀석이 어떤 위험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냐. 또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고유한 떨림의 주파수 대역이 뭐냐. 몇 라디안 퍼 세컨즈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으로서 11페이지 배우 끝났고, 자, 이제 13페이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